안녕하십니까. 27회 책대리 5분 서머리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총균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저한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책은 1998년도에 일세가 발행이 됐고 퓰리처상 이제 수상작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명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왜 각 대륙마다 문명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도, 이 교수님이 생각한 정답을 풀어낸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균, 무기, 병균, 금속이 각 대륙의 문명 발달 속도의 차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무기가 어느 나라에서는 빨리 발명이 됐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병균이 있었고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교수님은 그 농경, 그러니까 식량 생산의 방식에 초점을 맨 처음에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BC 12,000년 전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수렵 채집, 그러니까 정착하는 곳이었고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어디 지나가다가 산에서 열매 따먹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어느 순간 농경이, 그러니까 그 정주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착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 정착을 하면서 어떤 차이를 낳게 되느냐면, 이 정착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도망치려면은 자식을 자주 놓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자주 놓는다 하더라도 빨리 죽고. 근데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런 산악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하는 열량이 확실히 늘어난답니다. 이게 늘어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잉여 식량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뭐 도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 먹을까 고민하다가 또 다른 도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 모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말을 하게 되는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모이게 되면은 서로가 평등했거나 혹은 부족장 한 명이 있었던 것에서 더 많은 규모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문자가 생기게 되고, 문자가 생기게 되면 또 어떤 기술의 발달에 또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수렵을 하거나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부족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식량 생산 그리고 정착, 정주영 이런 특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축화, 포유류의 가축화인데요. 가축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말, 소, 돼지, 양 이런 동물들을 활용을 해서 식량을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걔네들 길러서 양식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농사를 짓는데 벼나 밀, 보리 이런 농사를 짓는데 효율성을 높이거나 뭐 우유를 짜내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전투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정주형, 정착, 그리고 식량 생산의 방식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유류를 가축화하게 되면 그 포유류가 가진, 그 동물들이 가진 세균들이 어떤 병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 차트를 보면 뭐 홍역, 결핵, 천연두, 뭐 인플루엔자, 백일해, 말라리아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소나 말, 돼지, 오리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축들에 의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학계에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런 가축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거기에 대한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병에 의해서 인구수가 줄어들 확률도 더 빨리 차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영과 식량 생산의 방식이 많은 차이를 갖는 시발점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하필 유럽이나 아시아냐?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가 아니었냐? 그것을 이분은 대륙의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대륙을 잘 안 보이시나? 세 개의 축으로 나누고 있어요. 세 개의 축으로 나눠서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라시아 이렇게 나누고 있고,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종으로 길게 생겼다는 거죠, 대륙이. 하지만 유라시아는 넓으면서 가로로 크기 때문에 이런 정주영 그리고 농경이라든가 이런 문명이 빨리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벼, 밀, 보리 같은 그런 농작물들이 그러니까 키우기 좋은 날씨이기도 했고, 또 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루의 길이가 같고 계절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에서는 더 빨리 그런 문명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 더 큰 문명이 자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가 배를 먼저 발명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배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럼 배를 만든 나라가 배를 만들지 못한 나라로 먼저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그런 첫 번째 식량 생산이나 정주영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확산된 이유는 유라시아가 횡으로 길게 생긴 대륙이고 그 횡축에 의해서 이런 현재의 문명의 발달 속도의 차이에 기여하게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메시지는 그거예요. 메시지는 그건데 이 책을 읽고 저는 조금 슬펐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고 또 그 지배를 당하고, 그게 한번 지배를 당하면 그걸 또 회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역사를 보면. 그래 지금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역사에 대한 디테일들을 읽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의 인간, 어떤 백인과 흑인의 종의 차이에 의해서 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들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들 강남으로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책은 두꺼워서 좀 읽기는 힘들지만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읽을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 세계사 전 세계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우르는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긴 해요. 한 번에 다 소화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어설펐지만 27회 5분 서머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